데일리 브리핑. 네, 지금 정계에서는 디폴트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기준금리 여부가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어제 공개됐던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5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을 놓고 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FOMC 공개시장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금리 네. 인상이냐, 동결이냐, 인하냐. 여기에 참석하는 멤버가 19명이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 부의장이 이번에 새로 제퍼슨이라는 분으로 바뀌었고, 전임 부의장은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5명이 있고요.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또 12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11명입니다. 19명 전체가 매번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8번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11명이 투표를 하는데 의장, 부의장, 이사들 또 뉴욕 연방은행장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매년 투표 멤버가 되지만은 지역 은행장들은 좀 돌아가면서 참여는 하지만은 실제 투표는 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매파와 비둘기파 또 중립 이 분포를 지금 현재 멤버들을 갖다 어디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매파들은 3명에 불과하고 또 중립으로 표결한 사람들이 3명, 네. 비둘기파가 12명이나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약간의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은 매파일 경우에는 물가 잡기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매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파들은 10번이나 금리를 1년에 걸쳐서 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물가도 계속 꾸준히 낮춰왔지만은 또 지역은행들의 파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네.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고 또 이제 성장과 채용, 이 고용시장도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고의로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의로 둔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조금은 좀 쉴 틈을 좀 주기 위해서 동결을 하고 몇 번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둘기파이다 보니까 이게 지난 회의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설왕설래 이제 입장이 다 개진됐다는 것으로 이제 어제 이 의사록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6월 회의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좀 새롭게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경제 분석가들이나 또 이제 투자자들이 아주 민감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6월 그럼요. 14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라는 관측도 상당히 한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한 10포인트 정도나 더 올랐어요. 네. 제가 지금 이른바 CME 그룹이라는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금리를 올릴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렇게 동결할 것 같냐 이런 것을 투표를 합니다. 온라인 지금 현재로 보니까요. 동결이 56.4%, 네. 인상이 43.6%로 거의 비등해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64.4 대 35.6이었거든요. 네. 65%나 동결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를 했다가 이제는 동결 가능성과 인상 가능성이 이제 거의 비등해졌다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경기 지표에 따라서 연준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14일에 그 전에 나올 것이 바로 이제 이번 내일 모레면은 내일에는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네.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또 다음 주 6월 2일에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을 보고 6월 14일 이전에 나오는 물가와 고용, 성장 이런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 제롬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냥 그래도 동결할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은데 이 앞으로 남은 5번의 회의 중에서 한 번은 0.25포인트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한 번 0.25포인트를 올린 다음에 계속 연말까지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은 먼저 동결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물가가 너무 안 잡히고 그러면 또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0.25포인트 한 번을 더 올리는 것을 이제 남겨놓고 있을 것인지 이것을 연준이 아마 결정하기 때문에 5번 중에서 4번은 동결, 그 다음에 한 번은 0.25포인트 더 올리는 거. 이것이 대체적인 관측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트리플 A로 매기면서 그 연방정부 디폴트 위험과 관련해서 등급 하향 가능한 부정적인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3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국가 신용 등급 평가 회사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디스가 있고 S&P가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행동에 나선 그룹은 피치 그룹입니다. 예.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워치면은 뭐 주의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 등급인데 네거티브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 한도를 놓고 지금 당파적인 대치도 있고 또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계속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앞으로 이제 지켜보겠는 부정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켜보겠다는 그런 워치 네거티브라는 등급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신용 등급이 공식적으로 내린 것은 아닌데 항상 국가 신용 등급을 다운그레이드 할 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경고나 마찬가지죠. 네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실제로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감등됐었는데요. 트리플 A가 제일 최고 등급인데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S&P가 4월에 주의보를 내렸고 7월에는 또 크레딧 주의보, 요거보다 좀 더 다급한 그런 다음에 8월 5일에 강등 조치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피치도 아마 그 비슷한 것을 밟기 위한 그런 사전 조치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정적 워치를 이제 관찰 대상으로 꼽았다고 해서 이게 뭐 공지는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강등을 시킬지는 좀 아직은 뭐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2011년에도 S&P, 무디스, 피치 모두 주의령은 내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강등한 거는 S&P만 이제 강등을 했는데 S&P 강등 조치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8월 2일에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예. 국가 디폴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그런데 그거부터 사흘 후에 강등 조치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행동이냐. 네. 상당히 그 행호부나 또 당파를 떠나서 모두 다 공격을 받았고요. 네. 네. 결국은 S&P CEO가 물러나는 그런 사태까지 역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국가 신용등급 평가기관도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바로 나온 것을 보면은 예산 삭감 협상이 거의 뭐 타결에 근접했다. 이런 공화당 하원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예예. 물론 뭐 하원 의원들이 오늘부터 지금 메모리얼 데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떠나면서 그런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숫자만 갖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동결하자라는 백악관 측의 제안을 그거보다는 한 푼이라도 덜 써야 된다, 깎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화당 하원의 그런 주장이어서 그것만 조금 조정하면은 일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달 6월 1일이 이른바 그 엑스데이트인데 그 30일에 이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72시간
합의 타결 후에 72시간을 의원들한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검토할 시간을. 네. 그리고 이런 그 상하원에서 또 다 그 표결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 삭감 뭐 결의안이라든가 또 이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법안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6월 1일 날짜는 당일에 아마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것인데 예전처럼 뭐 이 부도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 조치도 뒤떨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25일이거든요. 내일 또 금요일 26일이고 또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끼어 있고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네. 네, 어차피 뭐 지금 그것을 즐기는 게 워싱턴 정치권 이게 너무 뭐 흔한 수법이기 때문에 별로 네.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상원은 지금 아예 지금 휴회 중이거든요 이미. 네. 상원 의원들은 30날이나 이제 다시 이제 워싱턴에 네. 복귀하는데요. 네네. 하원 의원들은 지금 그래도 일주일 동안 더 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갔다가 네. 화요일 날 오거나 이제 24시간 안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도부가 타결을 했다.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면 워싱턴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또 72시간 안에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항상 우려는 국민 몫이니까요. 예. 미국의 현 상황이 지금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10번 연속 금리를 5%까지 올린 것도 그렇고요. 예. 이제 금리 인상하면 물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물가 잡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친 게 된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립니다. 그렇죠. 돈 네.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은행들까지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세 군데가 지금 파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살라고 지역은행 2,500억 달러 이하의 그런 중소은행들은 전부 대출을 걸어잠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까다롭게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지만이 시대가 끝나버리니까 웬만한 거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파산해버리는 회사들도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 중소업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도 지금 상당히 골맞이에 터질 그럴 분위기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시키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그 법안 이거 72시간 준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당일 뭐 한 5분 안에도 그냥 해낼 수 있는 것이 워싱턴 정치권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그러는데 서로 이게 표를 놓고 이제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유권자들에 앞서서 각 공화당은 공화당, 민주당은 민주당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성향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공화당 하원의 같은 경우도요. 20명은 메카시 하원의장을 끌어내리려고 아예 반대파를 계속 자꾸 15번이나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고 45명의 또 프리덤 코커스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금 타협안이 나와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222명 중에서 45명이 일탈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럼 민주당 하원들이 또 대거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초당적 바이파티션 이 합의 어그리먼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분포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또 내주이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 삭감을 하는데 예산 삭감이면 또 복지 혜택이 대폭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파들은 프로그레시브 의원들이 100명인데요. 민주당 하원 의원만 100명들은 이게 자기 이제 지역 구민들의 그 복지 혜택이 다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냥 찬성표를 던지기도 어려울 테니까 네네. 상당히 이거는 것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못 일으키거든요. 네. 그냥 순간에 그냥 땅땅땅 쳐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6월 1일이나 5월 31일 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하.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도 국가 디폴트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항상 당파 싸움에 국민들의 등이 터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